네, 자업자 등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계발과 관련된 심리법칙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좀 자기계발이란 어떤 건지를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기관리 법칙을 알려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자기계발과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인맥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기계발을 하고 자기관리를 할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마음가짐과 관련된 거를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과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좀 여기거든요. 실제로 아나운서 시험 보시기 전에 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이러고 들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꼭 아나운서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다녔었고요. 그 어린 나이에 잘 모르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할 거야까지 생각을 해놨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비슷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그 이후에도 내가 이걸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대학교 때는 휴대전화 바탕화면, 그 배경화면에 아나운서 이채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다니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저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불러도 나는 꼭 아나운서라고 불러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말을 지키려면 또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심리적인 법칙인데요. 긍정 에너지는 긍정끼리, 부정 에너지는 부정끼리 서로 많이 결합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생각하고 뭔가 원하는 걸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힘들 것 같다,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 그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에서 보면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할 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 뭐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나를 좀 북돋아주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좀 미스코리아들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좀 극적인 사례들이 많아서 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친구가 좀 자존감이 낮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보기엔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좀 높여주다가 롤모델을 하나 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롤모델이 그 친구가 그 대회 나가기 2년 전에 진이었어요. 그 지역에 최종에서도 진이 됐었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전년도도 아니고 2년 전 진과 이 친구가 무대에서 만나거나 대회 중에 만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봐. 그래서 그 롤모델에게 왕관을 받는 상상을 매일 했대요. 근데 대회 날 그 전년도 진 선미가 좀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년 전 진이 왔고 그 친구에게 실제로 왕관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자존감이 많이 오르고, 아,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대로 또 최종에서도 진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받고 싶고, 그러면 그 전년도 수상자를 알 테니까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지 매일 상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취업 면접을 준비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설정을 하되 그 회사 면접을 정말 잘 보고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는 것까지 상상을 해라. 조금 더 하면 합격증을 받고 그 사원증을 목에 걸고 첫 출근을 하는 상상까지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상상했을 때 보통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 안 됐어.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든 걸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절히 원하던 게 복권 1등 당첨입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횡재수를 얻는다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좀 내가 실현 가능한 것 중에서 정말 원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을 하시고, 말을 뱉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말로 계속해서 나는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해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좋은 에너지를 끌어온다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가 라벨을 붙여주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네. 사람마다 라벨을 붙여주는 건데 이게 원래는 불만 고객을 좀 상대한다거나 누군가를 설득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동기부여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긴장을 안 할까 했을 때 나 안 떨 거야 하면 더 떨려요. 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다치니까 뛰지 마 하면은 꼭 넘어져서 다치거든요. 근데 천천히 걸어가 잘하고 있어 하면 정말로 천천히 걸어서 잘 걷기 시작해요. 그런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많이 떠는 사람이니까 나는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거의 한 100번씩 되뇌면서 좀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떨리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순발력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부모님이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 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너는 참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야 하면 처음에는 아닌데? 이럴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이 바뀌어요. 이거를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먼저 해봤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 좀 말을 밉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말 좀 예쁘게 그랬는데 제가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녹음을 해서 들어봐도 본인이 인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참 말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랬다. 나중에는 좀 표정도 예뻐지고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좀 애교도 떨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하도 선생님이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 아이라고 하니까 진짠가 싶어서 그렇게 해봤대요. 그리고 검색을 했대요. 사랑스러운 말투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네? 해볼까? 이랬더니 결과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는 게 좋은데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자녀한테, 학생한테, 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는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더 좋은 거는 나는 그냥 돼. 현재형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될 거야 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네. 나는 돼 하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키우시고 제가 그래도 방송을 했지만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을지 모르고 방송은 그래도 카메라가 있고 매체가 있지만 강의는 정말 사람들이 그대로 보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서 잠도 안 오고 이럴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내일 강의에서 내가 이런 거 할 건데 나는 강의를 정말 잘해. 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이끌어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저를 라벨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별로 안 떨리고 사람들하고 아이 컨택도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좀 내성적이고 내향형이고 그리고 긴장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강의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어떤 라벨을 붙여주실 건가요? 저는 네. 너는 하루에 운동을 10분씩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멋져요. 제가 그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10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분. 네. 그러면 그래 하루 10분인데 해야지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목표를 이루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되고 성취감을 높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개 효과인 거거든요. 네. 저는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라벨링을 붙여주고 좋은 생각을 해서 끌어당기고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좋은 방법이고요.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려면 많이 배우고 또 알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요즘 정말 많아요. 인강 같은 게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가서 배워야 했구나 아니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것들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돼 있어서 저도 좀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인강을 통해서 많이 배워봤거든요. 자기 전에 잠깐 한 10분씩 본다든가 아니면 좀 틈틈이 시간 날 때 좀 따라해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는 소리만 들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듣는다든가 이렇게 했더니 좀 지식이 그래도 많이 풍부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중에서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하는 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가서 더 듣는다든가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 너무나 배울 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강의들이 양질의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스피치 강사 과정을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처음 배웠거든요.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평생교육원. 거기 평생교육원의 특징은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강사도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도 그런 강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바로 네. 나오는. 그리고 그런 강사진도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정말 훌륭한 강사진들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비용은 또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좀 나는 직접 가서 배우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도 요즘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국가에서 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좀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든가 멘토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내가 배우고 싶다 혹은 선뜻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다 한다면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배워보시고 그게 결국에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정말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라도 시작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거나 비용을 들여야 된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해봤는데 안 맞으면 그냥 그 배운 것 자체로 나는 여기까지 도전을 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끊임없이 배우고 그거를 자기 개발로 만드시고 이런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배운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거를 조금 더 나의 제2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부캐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본캐가 있다면 부캐 이런 걸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는 쇼호스트가 되려면 무조건 홈쇼핑 방송사의 공채를 통해서 가야 됐는데 나 그래도 말 좀 하는데 나 물건 이런 거 잘 판매할 수 있는데 난 나만의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네. 그게 그 자체가 본업이신 분들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손쉽게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걸로 또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 부업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걸 배워보시고 도전해보시고 그걸 또 가능하다면 직업이나 아니면 나의 정말 뭔가 전문성을 가진 하나로 발전시키는 것도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를 쭉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단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계속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이뤘고 좋은 생각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보상이 없다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보상이 만약에 좀 직업적인 걸로 보상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내 직업이 생기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 생일에 제 자신한테 선물을 하거든요. 선물이 큰 게 아니라 뭐 좀 작은 지갑 예쁜 거 하나 사기 아니면 평소에는 좀 가기 부담스러웠던 음식점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기 분위기 네. 내면서 밥 먹기 이런 거요? 아니면 정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나에게 휴가를 주기 이런 식으로 좀 저에게 보상을 줬더니요.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나머지 시간은 좀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목표를 잘 이뤘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성취감도 많아지고 제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보상을 주는 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겠죠.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잘못했어. 나 왜 이거 못해라기보다는 그래도 도전한 것 자체가 내가 잘했어. 이렇게 좀 칭찬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랬지만 다음번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좀 동기부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좀 가고 싶었던 와인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외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보고. 근데
혼자 가기에도 약간 비용이 와인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굳이 이거를 내가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생일이면 또 친구들한테 그 비용을 내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잘 이루면 친구들 것까지 해서 내가 나에게 좀 선물을 하자.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내가 좀 생색도 낼 수 있고 나도 즐거울 수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걸 이뤘어요. 그래서 그 파티를 이제 갔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노니까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이런 행복 때문이라도 내가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겠구나. 나를 끊임없이 개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중요한.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자기 개발을 하고 보상을 하시고 이럴 때 제가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건강을 잃으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좀 휴식 시간을 그래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예전에 일을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 7일을 정말 가득 채워서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좋아지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고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정말 이룬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에 이틀이라든가 혹은 하루라도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저를 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체력도 좋아지고 그 시간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일의 효율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자신에게 선물과 휴식, 이런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럴 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과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저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우리가 인생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네. 인생이 혹시 두 번이 있다면 한 번은 좀 그래도 무난하게 가보고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지만 인생이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좀 이제 나이가 그때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때 생각이 든 게 만약에 내가 생애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거는 꼭 해볼 걸. 혹은 그걸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 삶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도전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일에도 도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개발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해보시되 도전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야 하는 거는 또 과감하게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도를 해야 그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요. 그렇죠.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고작 20대 후반인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거는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나이면 다 해볼 텐데 내가 그 나이 때 정말 해봤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 빨리 취업을 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 나이에 뭐를 하겠어. 나는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 자체가 오히려 정말 나의 많은 가능성을 좀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도전하는 건 멋있고요. 나이가 어린데 도전하는 것도 멋있어요. 도전의 나이라는 건 없거든요. 너무 그런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그 시도를 할 때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거고 성취를 해나가고 정말 했는데 안 되는 건 또 과감히 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기 개발을 하실 때는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일단 망설이지 말고 하시고 우리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이 중에 가장 어린 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망설이는 순간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먹었고 뭔가 하고 싶다는 건 일단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도전을 해보시고 그걸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좀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현대사회에서 자기 개발, 자기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한 정보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방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작 나에게 맞는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의 성향을 잘 보시고 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멋지게 자기 관리도 하시고 자기 개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 4회에 걸쳐서 이채은 강사님과 함께 자업자득, 나에게 맞는 자기개발 방법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상주시민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자기개발 방법 꼭 찾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방구석 평생학습TV는 상주시청 유튜브 그리고 KT 올레TV 789번에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시청 가능한 방구석 평생학습TV.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